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도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외국어가 한국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주쿠 한복판, 홍대 치킨, 부산국밥 간판 아래로 일본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대기업에선 한국어 가능자를 우선 채용하고 대학에선 제2외국어 1위가 한국어. 과연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화를 포기하고 한국화를 선택한 일본의 충격적 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박 진짜 한국어가 일본에서 일상어가 됐다고요? 레딧에서 화제가 된 어느 영상 하나. 일본 도쿄 신주쿠 한복판, 부산 돼지국밥 간판 아래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일본인 커플의 모습이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5,000개가 달렸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이게 일본이야? 한국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갔던 도쿄랑 너무 다른데.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20년 넘게 경제와 산업을 취재해온 경제 전문 기자 타카하시 타케루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목격한 일본 사회의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명 전환이었죠. 몇 주 전 도쿄 로폰기의 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본사를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유망 기업 F사의 일본 지사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취재 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 기업 전략. 하지만 대화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서 저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아니요. 이제는 한국어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요? 지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어 가능자는 경쟁력 있는 인재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예외인지 아니면 일본 전반의 흐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일본은 더 이상 세계화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화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인터뷰 이후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도쿄 시노쿠보, 일명 코리아타운이었죠. 예전에도 한류 팬들이 모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거리 간판의 절반 이상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카페 이름이 카페 한강, 코코서울이었습니다. 손님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는데 주문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한국어를 쓰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팬심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 대학생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와세다대 2학년 사토 아이리 양은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토익보다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 더 중요해요.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실제로 도쿄대, 게이오대, 오사카대 등 일본 명문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강좌의 수강 경쟁률이 영어보다 높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중 만난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한국어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협력 파트너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뻗어나오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일본어 하나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고 따라잡고 모방하려는 흐름 속에 들어서 있던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미래가 걸린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일본어보다 한국어 간판이 더 많아졌다. 젊은이들이 귀엽다, 대박 같은 한국어를 일상어로 사용한다. 이러다 일본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최근 NHK의 한 시사 토론 방송에서는 보수 패널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일본의 전통 언어와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기자로서 저는 갈등을 느낍니다. 정말 이 변화가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서울 출장 중 한 청년 창업자에게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본의 생존을 위한 진화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한국을 관찰하는 기자가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메신저가 되겠다는 다짐을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화를 포기하고 한국화를 선택했다. 이 말이 처음
내 뇌리에 박힌 순간은 도쿄 롯본기에서였습니다. F사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일본 지사장을 인터뷰하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한국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한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은 산업, 교육, 문화,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일본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일본 전국을 다니며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전통 제조업체 무라사키 전자였습니다. 30년 넘게 하드웨어 부품을 생산해온 중견 기업. 하지만 최근 이 회사는 내부에 놀라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한국어 강의를 듣습니다. 이제 공용언어로 삼으려 해요. 공용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의실 안엔 오늘의 한국어 표현이라는 칠판이 있었고 회의 중 협력이라는 단어를 협업, 속도는 빠르다로 연습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전부 한국 기업입니다. 속도, 품질, 그리고 대화. 한국어를 몰라서는 이제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요. 실제로 이 회사는 2022년부터 한국 대기업과 협업하면서 연 매출이 200억 엔에서 300억 엔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무라사키 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국 상장사 100여 곳 중 무려 37%가 한국 기업과의 협업 혹은 수출입을 고려해 한국어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금융, 의료기기, 스마트 팩토리, AI 산업 등 첨단 분야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도쿄대학교였습니다. 이곳 외국어 센터 교수인 나가이 히토시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주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가 1순위입니다. 실제로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명문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 경쟁률은 영어를 앞서고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 따로 개설돼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이 너무 좋아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이제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이 더 멋지게 느껴져요.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일본 청년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언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취업 시장에서 그 흐름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취업 정보 사이트인 리크루토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 취업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량이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어 능통자 우대 항목이 있는 채용 공고도 40% 증가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더 극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오사카 남바의 어느 카페 거리, 간판 이름은 카페 한강. 직원들은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고 BGM은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그냥 커피보다 한국 느낌 나는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게 인테리어도 한국풍으로 바꿨어요. 이러한 한국 감성은 단순한 분위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도쿄 긴자의 한 뷰티 브랜드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전부 한국 화장품 브랜드명을 원어 그대로 발음하며 소개하고 있었고 실제로 손님들도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에이프릴 스킨이에요. 저번에 아이유가 광고했죠. 일본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내면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직장 문화에서의 변화였습니다. 한 IT 벤처기업에서는 최근 한국식 자율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사에게 허락 없이 연차 사용 가능, 사내 카페 설치, 점심시간 이후 자율 외출 허용. 대표는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사축, 회사의 메인 노예 문화로는 젊은 인재를 지킬 수 없어요. 한국식이 더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충격은 일상에서의 한국어 사용이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젊은 일본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댓글에 대박, 귀여워, 좋아, 진짜, 헐 같은 말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20세 대학생 사토 아이리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일본어에 한국어 섞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특히 감탄할 때는 한국어가 더 찰져요. 더불어 일본의 패션 브랜드들이 한글 프린트 티셔츠를 내놓고 유명 백화점에서는 K-스타일 패션 위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본 내 곳곳을 다니며
나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화되고 있다. 그것은 유행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산업이 먼저 움직였고 교육이 뒤따랐고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젊은 세대가 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화가 아닌 한국화를 택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의 시작은 제가 산업, 교육, 문화, 일상 전반에서 체감했던 긍정적 변화만큼 큰 충격과 부정이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중견기업의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일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말 속엔 분명 거부감뿐 아니라 실패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한국식 속도를 도입했다 실패했습니다. 성급한 추진으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고객 불만이 폭주했죠. 결국 한국화라는 미명하에 일본만의 장점을 희생했다는 내부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한국화를 무턱대고 모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 논리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실패를 접하면서도 오히려 다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 일본의 장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화는 일본어와의 융합 패키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속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섬세한 품질 관리와 한국의 실행력, 그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위기의 다른 측면은 문화였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NHK의 보수 패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어 간판이 늘어나며 일본 고유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거예요. 중국어, 영어도 들어왔고 일본어도 많이 변했어요. 한국어는 새로운 바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논쟁의 이면에는 무엇이 일본인가에 대한 정체성 갈등이 있었고 한국화를 향한 일본 사회의 흐름이 점차 분열과 쟁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화를 수용한 기업들은 외국에서 인재를 모으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됐으나 보수적인 경영 철학을 고수하는 곳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국식 방식은 일본의 체질과 맞지 않는 조직 문화다. 효율적이지 않고 또 연공서열을 무시했다. 결국 한국화는 하나의 흐름이자 동시에 하나의 논쟁이 되어갔습니다. 제게 가장 충격이었던 장면은 도쿄에서 열렸던 한 한국-일본 공동 패널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협력과 갈등. 패널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 일본의 교육 전문가, 그리고 일본 현직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 일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한국 방식을 일본에 바로 도입하면 우리 교육도 직장도 사회도 무너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느긋한 발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현장 분위기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관객 일부는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문화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 탈피와 충돌의 갈림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겪은 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기자가 해야 하는 건 한국화를 찬양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일본이라는 조건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제시하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취재를 더욱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 일본의 초중고에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과 도입론의 취재, 기업 현장 한국식 조직 문화와 일본 전통 문화 융합 사례 발굴, 정치계 한국식 창업 지원 정책 도입 움직임 현장 취재, 사회 여론 언어, 문화, 정체성 논쟁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공개.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 속에서야말로 진짜 변화의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돌아온 후 나는 매일 아침 같은 거리, 같은 전철, 같은 카페를 지나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 속에, 거리의 간판 속에, 학생들의 선택 속에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화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일본 사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새로운 방향이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다.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한국영화제에서 만난 한 중학생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어를 제 첫 번째 외국어로 선택했어요. 나중에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나는 되물었다. 왜 하필 한국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더 빠르고, 더 멋지고, 더 미래 같아요. 이 짧은 대답 속에 일본 젊은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건 일본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한때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이었다. 한국은 늘 배우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이 역전되고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다. 도쿄에서 만난 어느 대기업 임원은 솔직하게 고백했다. 예전엔 한국을 경쟁자로 봤어요. 솔직히 약간 깔보는 시선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배우자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는 최근 회사에서 K경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식 성과중심제와 자율 조직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중이라고 했다. 이제는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게 된 시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일본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내가 최근 가장 감동했던 장면은 한 일본 대학에서 열린 한일 청년 창업 캠프에서였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은 팀이 되어 발표하고 함께 웃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모습. 거기엔 과거도 없었고 편견도 없었다. 단지 같은 미래를 살아가고자 하는 청춘들만 있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이제 한일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화는 일본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이 가진 강점과 유연하게 결합해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열쇠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뛰어난 나라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따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20년 넘게 기자로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변화와 흐름을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시대가 전환되는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감각을 느낀 적은 없었다. 이제 나의 사명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배움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사회에 제안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쓰려 한다. 일본 청년들이 느끼는 한국식 조직 문화의 장단점, 교육계에서 논의 중인 한국식 평가 제도의 도입 가능성, 한국 기업과 협업 중인 일본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 언어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인식 변화, 그 모든 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한국을 배우는 것은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류는 연예 산업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이 미래를 준비할 때 배우고 참고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이제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